튼튼하고 연비 좋고 승차감도 괜찮고 잘 달리는 차, 이런 차를 찾고 계신가요? 만약 이런 차를 찾는다면 한 대의 자동차에 너무 많은 것을 원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의 시승차는 글로벌 스탠다드 중형 세단 토요타 캠리입니다. 얼마 전에 영상으로 캠리의 공식 출시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현대의 그랜저와도 비교하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항상 잘 보고 있고요. 구독 버튼 눌러서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신차 발표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요약해볼게요. 오늘의 이 차 캠리는 9세대입니다. 1982년 출시해서 우리나라에는 2009년에 6세대 모델로 처음 들어왔습니다. 당시 6세대하고 7세대는 가솔린 모델이 주력이었는데 8세대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서 하이브리드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토요타는 전 차종에서 하이브리드 왕국이 됐었죠. 엔진은 예전에도 2.5리터 가솔린을 사용했고요. 여기에 하이브리드 모터를 결합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긴 한데 9세대로 가면서 2.5리터 가솔린 엔진을 튜닝했고요. 여기에 더 강력한 모터를 넣으면서 하이브리드 성능도 개선했습니다. 모터는 110마력대에서 130마력대로 성능이 개선됐고요. 전체 시스템 출력도 227마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승 포인트는 얼마나 이 차가 전기차처럼 바뀌었는가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이 이제는 130마력이나 되는, 그러니까 어지간한 전기차의 모터 출력에 육박하는 성능을 내면서 쭉쭉 밀어주는 성능이 주목되거든요. 자, 잠시 후에 주행 시작하고요. 일단 외부 디자인부터 살짝 보시죠. 디자인은 뭔가 익숙하죠. 저희가 회사차로 타고 있는 프리우스와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도 캠리는 역시 중형 세단이죠. 프리우스에 비해서 덩치도 크고요. 실내도 넉넉합니다. 헤드라이트와 주간주행 등 근처 디자인이 특히 닮았는데 토요타는 이걸 패밀리 룩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리어램프 디자인은 좀 부드러워 보입니다. 뒤에서 보면 전형적인 세단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죠. 범퍼는 살짝 올라가서 안정적이고 든든해 보이고요. 트렁크 위를 살짝 올려서 스포티함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옆모습은 매끈하고 날렵해 보이죠. 앞에서 뒤로 흐르는 선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실루엣을 살펴보면 세단의 넉넉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캐빈룸을 확실하게 마련해서 탑승자에게 여유를 줍니다. 휠은 18인치를 사용합니다. 보통 비슷한 세단들이 트림에 따라서 17에서 20인치 정도까지 다양한 휠을 사용하는데 토요타는 18인치 한 종류만 우리나라에 들여왔습니다. 이게 적당하면서도 괜찮은 조합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너무 큰 휠을 끼우면 모양은 좋아도 나중에 승차감에서 감점이 됩니다. 또 윈터 타이어로 교체할 경우 비용도 늘어나죠. 대신에 휠이 너무 작으면 말랑말랑한 승차감을 갖긴 하는데 코너링에서 불안할 수도 있고요. 옆에서 봤을 때 뭔가 좀 작은 바퀴를 끼우니까 옛날 차 같은 느낌을 주죠. 그런데 캠리는 패밀리 세단의 관점에서 매우 적당한 휠 크기를 선택했네요. 중형 세단에서는 사실 처음 보는 기능인데 뒷좌석을 전동으로 각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캠리급 세단에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보통 더 크고 소퍼 드리븐 위주의 승용차에 적용하는 기능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독특하게도 캠리에 들어갔네요. 다만 뒷좌석이 폴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긴 짐을 싣기는 어렵겠죠. 뒷좌석에는 시트 조작 외에도 공조나 오디오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은은하게 불빛이 들어오는데 고급스러움까지 느껴져요. 운전석으로 오면 뭔가 단정한 느낌이 들어요. 토요타의 자동차는 항상 그랬는데 캠리도 그런 단정한 느낌을 주네요.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버튼들이 옛날 느낌을 주다가도 처음 차를 타는데도 편리하게 조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대의 버튼들도 그렇고요. 중앙 스크린 아래의 버튼들도 익숙합니다. 머릿속에 생각한 그 기능이 손을 뻗으면 그 근처 어딘가에 있어요. 이렇게 비상등이 중앙 근처 한쪽이긴 하지만 그래도 옆에 들어간 것처럼 말이죠. 12.3인치의 터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했는데 시원하게 커진 느낌이네요.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U+하고 함께 만든 인포테인먼트도 들어가서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비게이션도 꽤 쓸만하고 똑똑하고요. 뭐 이렇게 무선으로 아이폰을 연결해서 카플레이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도로로 나가보죠. 진짜 전기차 같은 느낌을 줄까요? 하이브리드인데 일단 기존에 있었던 충전하는 그 엔진 동작 그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면 엔진이 일정 회전수로 계속 돌기 시작합니다. 바퀴에 출력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충전하기 위해서 도는 거죠. 그래서 처음 차를 타면 좀 시끄럽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토요타 하이브리드의 특유의 방식인데 이게 이 차에도 남아있네요. 몇 분 정도 지나면 공회전 같은 엔진 작동이 멈추고요. EV 모드 진입도 가능해집니다. EV 모드 버튼을 누르고 주행을 하면 전기차처럼 갑니다. 132마력의 모터가 차를 끌고 나가는 거죠. 이미 뭐 힘은 충분해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가속 페달을 좀 더 깊게 밟으면 엔진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EV 모드는 크게 힘들이지 않는 구간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모드로 주행을 하면 사실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엔진으로 가다가 모터로 도와주다가 이 과정을 운전자도 모르게 아주 잘 해냅니다. 지금 이 차가 9세대 모델이죠. 근데 바로 직전에 8세대 모델이 나왔을 때는 토요타는 스포티한 모습을 강조했어요. 그때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면은 연비는 좋은데 뭔가 힘이 빠진 차처럼 움직인다고 해서 좀 더 강력한 모습을 어필하기로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8세대보다 더 강한 출력을 갖고 있는데도 파워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첨단 기능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도 우리가 주행하면 느껴지는 힘, 이건 좋네요. 전기차 같아요. 이렇게 시내 주행을 하면 초반에 확실한 모터의 힘이 느껴집니다. 살짝 밟으면 쿡 하고 나가는 이 느낌이 확실히 좋아요. 비슷한 모터 출력을 가진 르노의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가 시내 주행을 할 때 마치 전기차처럼 움직인다고 칭찬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비슷한 모터 출력으로 엔진을 더 열심히 도와주네요. 초반에 강력한 토크로 차를 밀어주는 거는 비슷한데 금방 엔진이 함께 개입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이질감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콜레오스 같은 모터의 강한 개입이 계속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차 역시 엔진의 효율을 좋게 만들어서 연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주행 모드를 좀 바꿔볼게요. 토요타 하이브리드의 스포츠 모드가 은근히 재밌습니다. 우웅 하고 소리가 올라가면서 달리는데 꽤 힘이 좋아집니다. 130마력의 모터가 게다가 운전대 옆에는 패들 시프트도 붙어 있는데 물리적인 기어 단수가 없는 CVT 변속기인데도 단수가 내려가면서 마치 수동 기어를 넣은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패들 시프트를 내리면 쭉쭉 앞으로 잘 밀어주죠. 그런데 뭐 패밀리 세단으로 열심히 달릴 필요 별로 없죠. 이 차는 복합 기준 연비 17.1를 어떤 환경에서도 찍어내는 그런 성능에 타는 차입니다. 주행을 하다 보니까 좀 다른 게 느껴지는데요.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전기차로 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부품이 브레이크였어요. 보통 차에서 신호등에 멈춘 다음 브레이크를 꾹꾹 한 두세 번 밟으면은 브레이크가 딱딱해지죠. 브레이크 담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잠시 기다리면은 엔진이 돌면서 압력이 살아나죠. 이게 내연기관에서는 주행하면서, 그러니까 엔진이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압을 보충해주고 사용하고 이런 과정이 이어지는데, 전기차는 압을 보충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압력을 별도로 만들어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쓸까요? 사실 초창기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 해왔는데 이게 전기차처럼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 캠리도 이번에 브레이크 역시 개선했습니다. 이른바 하이드롤릭 부스터 브레이크라는 걸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기차처럼 주행하는 구간이 많아지니까 이 과정에서 압력을 고성능 펌프 모터로 대신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얘기 갑자기 하나 꺼내자면 이 차에는 ADAS 기능이 들어갔죠. 앞차와 거리를 측정해서 속도를 조절하고요. 브레이크도 자동으로 잡아주죠. 물론 운전대를 조작해서 차선 중앙을 달리게 하는 기능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더 나가서는 이 차는 자전거나 사람까지 인식을 합니다.
보통은 자동차만 인식하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인식하면 조금 좋은 차라고 했고요. 심지어는 강아지, 고양이 같은 작은 동물까지 구분하면 매우 에이다스 기술이 좋은 차라고 요즘엔 분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차는 사람을 구분해서 만약에 차 좌우에 사람이 있다면 그 사이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사이로 갈 수 있게 운전대를 돌려준다고 해요. 에이다스 기술이 기존 대비 확 좋아진 게 느껴지죠. 그리고 평소에도 주행을 하다가 앞에 차가 멈추면은 이 차도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정확히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회생제동을 거는 건데 이게 꽤 강하게 들어갑니다. 어댑티브 크루즈를 켜놓은 상태에서는 정차까지도 되고요. 이게 꺼 있으면은 정차는 안 되고요. 속도는 줄여주는 기능까지만 됩니다. 이게 능동형 주행 어시스트라고 PDA라는 기능인데 아마 전기차를 제외하면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에서는 지금까지 못 봤던 기능이에요. 쉽게 비교하자면 전기차의 원페달 운전 가운데 아이페달 오토 같은 기능하고 비슷한 건데요. 이걸 하이브리드인 캠리에 적용한 건데 사실 이렇게까지 해놓은 내연기관차는 처음 봤습니다. 이건 거의 전기차 기술을 거의 다 넣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토요타 캠리 빠르게 시승해봤습니다. 신차 출시하고 시승차 타는 데까지 불과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네요. 근데 상당히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어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캠리는 상당히 전기차와 비슷해졌습니다. 엔진, 모터, 브레이크, 에이다스 시스템 모두 최신의 전기차하고 아주 비슷한 수준이죠. 토요타가 전기차를 못 만드냐 안 만드냐 이런 논란은 사실 무의미하긴 한데 이번에 캠리를 보면서 토요타에게 전기차가 아직 꼭 필요하지 않아서 안 만들었구나, 그래서 좀 늦게 내놓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점차 전기차로 가는 자동차 시장에서 아주 합리적으로 시장을 장악하면서 차를 내놓는 회사,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 토요타의 대표 세단 캠리를 시승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감사합니다.